자, 해상강도죄입니다. 자, 해상강도죄는 제목 그대로 해상에서 강도하는 죄를 말합니다. 자, 조문 가보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뺏으면 해상강도고요. 또는 선박 내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해상강도가 됩니다. 자, 됐고, 판례가 하나밖에 없어서 출제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지죠. 자, 보겠습니다. 자, 올라가 보시면, 자, 이 판례는 총론교재에도 나오는 판례죠. 자, 선원갑 등은 페스카마호 15호에 승선하여 남태평양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에 선박의 지배권을 장악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선박을 뺏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상 강도가 되는 거죠. 자, 선원 7명을 살해하였고, 즉 해상 강도 중에 살해했기 때문에 해상 강도 살인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체를 바다에 던졌고요. 일본 부근까지 오죠. 일본 부근까지 와서 이제 보트를 타고 일본으로 잠입하게 되고요. 이 배는 가라앉힙니다. 자, 이때 갑등의 죄책은 뭘까요? 하는 겁니다. 자, 판례 보시면, 자, 이 선원들이 이 선박의 지배권을 장악했다. 여기를 동그라미. 이걸 뭐라 붙다고요? 강도죄. 해상 강도죄입니다. 그리고 밑에 선박을 침몰시켰다고 했을 때 이것은 선박에 대한 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해상 강도를 인정했고 그 과정에서 살해했기 때문에 해상 강도 살인이 됩니다. 자, 판례 2번은 많이 봤죠. 살해하면 살인죄가 될 것이고 옮겨 갖다 버리면 별도로 사체 유기죄가 됩니다. 앞에 것은 개인적 법익, 뒤에 것은 사회적 법익, 보호법익이 달라요. 그래서 불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사체 유기죄를 따로 성립시켜서 경합범 처리합니다. 자, 상습범 가보죠. 상습범이 되려면 명문 규정이 있을 때 상습범이 되는 것이죠. 명문 규정이 없을 때는 상습범이 되지 않고 경합범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문 갑니다. 상습으로 333조가 강도죄고요. 334조가 특수강도고요. 336조가 인질강도입니다. 그리고 전조의 1항이라고 하는 것은 340조죠. 340조 1항은 해상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죄의 경우에 있어서 상습범 처벌하는 것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333조, 334조, 336조, 340조 1항, 해상강도. 이 4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조항은 상습범이 없다. 그것이 뭡니까? 밑에 판에 나와있지. 판에 보시게 되면 이 4가지만 있을 뿐이지. 자, 강도상해 없지. 강도살인 없습니다. 강도 강간 없습니다. 이 3개는 상습범이 없다. 그치? 자, 그래서 밑에 상습 강도죄와, 그치? 말하고 있는 요 상습 강도죄와 지금 규정이 없는 해상 강도상해, 강도살인, 강도강간죄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포괄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합범 처리가 된다는 것이 기출됐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강도죄, 상습 강도죄 할 때 강도가 재산죄잖아요. 그리고 뭐 주체는 강도이긴 하지만 요 강도 상해할 때 상해, 강도 살인할 때 살인, 강도 강간할 때 강간. 상해, 살인, 강간은 뭐예요? 비재산죄입니다. 그래서 재산죄인 강도와 비재산죄인 상해, 살인, 강도는 뭐다? 그치. 포괄일지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피해법익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경합범 처리가 된다. 근데 올라가 보시면 여기는 다 강도로 끝나지. 강도 끝나고 강도 끝나고 강도로 끝나고 강도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강도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명문 규정이 없고 따라서 경합범 처리를 한다는 것이 한 번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판례가 더 출제가 잘 되죠. 자, 특가법에 가면 상습강도죄가 있는데 상습강도죄가 있어요. 자, 그 죄를 범한 범인이 기수죠, 기수. 이제 기수가 자, 강도 예비를 하였다가 강도에 이르지 못하고 예비에 그칩니다. 예비에 그치는데 이것이 상습성이에요, 상습성. 상습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랬을 때는 별도로 상습 강도 예비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범했기 때문에요. 기수잖아요, 기수. 기수이기 때문에 예비죄는 기수에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흡수가 되어서 별도로 이 죄를 따로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의 포괄일제로 포괄일제로 상습 강도제 일제만 된다는 것이 기출입니다. 기출 많이 됐어요. 문제집 가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예비임무제를 봅니다. 자, 예비임무제는 조문 보세요. 강도할 목적입니다.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임무했을 때 성립하는 제가 강도 예비임무제고, 하나 더 봐두셔야 될 것이 7년 이하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세요. 7년 이하를 왜 알아두시냐면 총론교재 할 때 배워요. 자, 다음 밑에 판례 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판례 별표 일단 쳐보시고, 자, 방금 봤지? 강도 예비임무제는 주체가 뭐다? 목적이 뭐다? 강도할 목적이야. 그래서 강도할 목적이 있을 때 강도 예비임무가 됩니다. 따라서 강도 목적이 아니라 준강도할 목적이 되잖아요. 준강도할 목적이 되었을 때는 강도 예비임무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강도할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이 자가 뭐야? 이 자가 강도하려고 하는 자야. 이때 준강도는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절도다. 절도이기 때문에 이 강도에 끼워 넣어 못 끼워 넣어? 못 끼워 넣는 거야. 이렇게 강도라는 주체에 절도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꼽사를 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강도 예비임무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판례죠. 이걸 처벌하면 총론 시간에 배우는 죄형법정지 시간에 배우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 올라가 봅니다. 이건 사실관계도 출제가 잘 되니까요. 갑은 절도가 발각될 염려가 거의 없는 심야, 인적이 드문 주차장이나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골라서 동전을 훔칠 범행을 계획하고 물색하다가 체포되었다. 당시 갑은 뜻하지 않게 절도가 발각되었을 경우에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에서 칼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 사람의 목적이 무슨 목적입니까? 그치, 준강도할 목적인 거지. 그쵸? 준강도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도 예비무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지. 판례가 그런 취지입니다. 자, 여기다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자, 밑에 강도 예비무를 인정했던 판례 봅니다. 자, 이 1번 판례는 총론교재도 나오죠. 강도의 공할 흉기를 휴대하고 통행인의 출현을 대기했다.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자, 통행인의 출현을 대기한 부분은 강도 예비가 됩니다. 강도죄는 재산죄잖아요. 그치? 재산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특정시키지 않죠. 통행인이 돈만 가진 사람이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꼭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 특정 불특정 가리지 않죠. 재산죄라서 아무나 지나가라. 돈만 뺐으면 되니까. 이것도 강도 예비로 보았던 판례입니다. 자,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서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차를 운전해주죠. 운전 동그라미. 그랬을 때 강도 예비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물론 장부 운반죄도 되지만 장물 운반죄는 장물죄 할 때 배우는 것이고, 일단 강도 예비를 인정했습니다. 자, 밑에 1번 판례는 총론교재 때 나오죠. 한탕하자 세모 치시고, 이것만 갖고서는 음모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자, 총론교재 때 보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강도죄는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